도대체 뭐지? 도대체 왜? 너무 서글펐습니다. 도대체 왜? 아니 경제를 살리려고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참 이게 한국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지? 대표님 안녕하세요. 영훈씨 안녕하냐는 인사가 참 마음에 뭉클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선조들이 예전에 이제 뭐 이런 인사말들 있잖아요. 아침 식사하셨어요? 또는 밤새 안녕하신지요?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사연이 있는 인사들이에요. 왜냐면은 외국 인사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좋은 아침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얼마나 좋은 아침에 행복하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인사를 해요? 밤새 무고하지 않고 밤새 안녕한지 아니면 뭐 식사라도 아침 식사라도 하고 굶어 죽진 않았는지 약간 한이 있는 민족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배불리 살지 않고 안전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우리가 뭐 제가 어제는 마감 방송을 개인 사정 때문에 못했지만 뭐 밤으로 치면 어젯밤이 아닌 그저께 밤이죠. 그래서 그저께 밤 다들 뭐 전 국민이 화들짝 놀라는 일이 있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저는 어느 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금투세는 주식 투자자로서 폐지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과 똑같이 주식 투자자로서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께 밤은 진짜 이게 뭐지? 이게 진짜 꿈인가? 싶을 정도로. 왜냐면 밤새 보니까 저는 이제 야간 선물 지수를 보잖아요. 뭐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야간 선물 지수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시겠지만 야간 선물을 보면 밤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반영이 되고 이런 반영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저께 밤에 야간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4.5까지 빠졌었어요. 마이너스 4.5가 빠진다는 얘기는 만약에 계엄 상태로 아침을 맞았다면 일단은 주식시장이 열릴지 안 열릴지도 불확실한 상태였지만 만약에 열렸다면 마이너스 4%, 5%가 빠지는 날이었고요. 시초가로.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4%는 어느 정도냐면 지금 2500포인트잖아요. 2500에서 마이너스 4%면 100포인트가 빠지는 거고요. 또는 마이너스 5%가 빠지면 125포인트 또는 마이너스 6%가 빠지면 150포인트가 빠질 뻔한 어제 아침이었죠.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에서 해제로 가결이 되어서 사실 저는 그 야간 선물도 보고 또 해제가 되는 것까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대통령의 발표까지 이렇게 뭐 거의 밤을 새다시피 도대체 이게 웬일인지 아침에 이게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근데 우리의 신문 또는 언론 어제 24시간 방송한 거 아시죠? 아침, 점심, 저녁, 밤 계속 똑같은 그 계엄에 대한 그리고 계엄 해제에 대한 이런 뉴스가 계속 하루 종일 비상사태로 나왔을 정도로 일단 좀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뭐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뭐 사회운동가도 아닙니다. 그냥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난번에 금투세 폐지를 주식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렸다. 왜냐하면 저는 주식 유튜버니까. 그럼 오늘도 주식 유튜버로서만 말씀드린다면 약간 울고 있는데 뺨 맞은 느낌 같은 거. 왜냐하면 제가 늘 강조드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세계적으로 참 안 좋네요. 근데 그 안 좋은 상태에서 뺨까지 또 맞는 아니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죠. 2024년에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선진국의 대열에 가깝게 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군인이 국회에 진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라이브로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당연히 뉴스들도 24시간을 했고, 뭐 유튜브든 SNS를 통해서든 모든 채널을 통해서 모두가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느 나라에 투자를 했어. 제가 예를 들어 남미 브라질에 투자를 했다고 쳐봐요. 근데 남미 브라질에서 군인들이 막 정치인들 잡으려고 국회에 들어가고 막 해. 그럼 제가 돈을 뺄까요, 안 뺄까요? 저는 뺄 것 같아. 제가 외국인이라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에 사는 우리는 못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그냥 한밤 해프닝이지. 근데 저는 캐나다에서 한 2년 정도 살았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캐나다에서 7, 8년 이상 살면서 뭐 이렇게 외국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외국에서, 그러니까 제가 2년을 산 거를 제외하더라도 한 달씩 뭐 2달씩 외국을 기러기 아빠 하면서 나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웃긴 게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북한에서 대포를 쏴잖아요. 그럼 저는 또 쏜다 보다 그래요. 근데 캐나다에 있을 때 대포를 쏘면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왜냐면 CNN에서 하루 종일 떠들어요. 저 대한민국 큰일 났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제가 참담한 느낌이 드냐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는 주식 투자자로서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해외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안 좋은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이런 거 있어요. 뭐 악재의 반대는 호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야, 그래도 뭐 총든 군인들이 국회에 갔었지만 뭐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한 거를 바로 받아들였어. 그게 호재는 아니잖아요.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누구 때리고 나서 야 치료비 해 하고 100만 원 준 거랑 뭐가 달라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야 이거 참 울고 싶은데 뺨을 맞은 주식시장이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하필이면 어제도 오늘도 이틀 연속으로 미국 증시는 계속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우리나라 비슷하게 움직이는 대만, 일본 등등도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우리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건 두말하면 뭔가요? 그냥 그것이 악재인 거죠. 그래서 주식 분석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를 말할 필요는 없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당이 잘했는지를 떠나서 일단 계엄 선포는 주식시장에 당연히 악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근데 이제 그게 해제가 됐으면 없어진 거냐? 방금 말씀드렸죠. 그 이미지,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 그 불안함.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장을 보거든요. 그럼 오늘 분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때 빠진 거 보세요. 2시 때. 요때 빠질 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이버에 막 넣었어. 또 무슨 일이 생각나. 모두의 심리가 똑같을걸요. 아마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중에 2시부터 이렇게 급락이 나오잖아요. 2시 반까지. 아니 2455에서 2435까지 10포인트가 딱 한 4, 50분 만에 빠지거든요. 그럼 이때 다들 정신이 없을 거예요. 왜? 야, 또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보통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복되려면 시간은 좀 걸린다. 계엄 해제 결의가 돼서 지금은 계엄 상황이 아니지만 일단 한밤의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우리 머릿속에 또는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투자자의 머릿속에는 좀 깊이 남아있을 수가 있고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풀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제 오늘 미국 증시가 올랐지만 우리는 전혀 못 따라간 거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방송 뭐 개인적 사정 때문에 못 드렸지만 오늘 어제와 오늘 이틀을 묶어서 계엄 선포 그리고 해제 그리고 하루 지난 오늘까지의 흐름들 특히 투자자로서 여러분들보다 경험 많은 25년 지난 투자자로서 이런 재료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더 길게 보면 뭐 저는 다 겪은 사람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이 있었던 건 아시나요? 탄핵 시도가. 노무현 대통령 때 국회 탄핵 상정돼서 표결을 했지만 넘어가진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국회에서의 탄핵 시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에서의 탄핵 그리고 헌재에서의 결정 이런 게 다 저는 주식시장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봤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정치 불안이 주식시장에는 악재는 분명한데 가장 큰 건 경제 지표들이 우선인 건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미증시가 계속 좋고 금리 인하의 시기이고 기술주의 시대인데 우리나라만 못 따라가는 게 억울했는데 울고 있는데 뺨을 맞았다. 그래서 속상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악재고 그 이미지, 나쁜 이미지가 남아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흐름은 좋게 가락률은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약간의 이런 트라우마들이 서서히 좀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수를 말씀드리면 일단 어제 개파락 2%가 나왔었고 양선이 나오면서 야 그래도 계엄 해제가 됐잖아. 하지만 오늘은 다시 한 1%대의 하락이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한밤의 해프닝으로 끝내기에는 오늘도 계속 낮에 계속 뉴스 특보로 국회 이야기가 나오고 감사원장 탄핵 소추가 나오고 이런 것들, 대통령은 이틀 동안 얼굴이 안 보이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사실은 제 인생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불확실한데 이런 느낌이 계속 있습니다. 어제 오늘. 그래서 좀 더 확실해져야 돼요. 정치 상황이나 앞으로의 각 당들의 행동들 또는 대통령의 어떤 의견들 이런 게 조금 예측 가능한 정도로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이게 뭐지 정도가 아직 남아있는. 그래서 어제 오늘 거래소 지수는 2440 일단 전저점을 안 깬 거 또는 어제 그래도 생각보다 양선 나오면서 덜 빠진 거는 감사하지만 오늘 결국은 플러스에서 잘 버티던 지수가 오후장에 한번 출렁하니까 다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처럼 무슨 일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었고 내일은 금요일이잖아요. 내일도 만약에 장중에 흔들리면 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같이 던지는 단기 매매자들이 꽤나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단기 매매가 돈 벌기에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중장기 투자에서는 야 그래도 길게 보면 이런 거 넘어가지 않겠어? 이것 또한 지나가지 않겠어? 그래서 지금 중장기와 단기를 구분해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장중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불안한 매매 영역, 반면에 중장기 투자로는 야 그래도 뭐 2400 깨면은 뭐 얼마나 더 빠지겠어 정도의 중장기 투자에서는 좀 저점 투자의 영역 요 정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모두 완전 역배열의 전저점 붕괴 위험. 그래서 위험했었는데 지수 차트상으로 여러 재반상으로 위험했었는데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 그래서 더 서글프고 더 황당하고 황망하고 뭐 이런 격입니다 지금. 그다음 거래대금 상위 보겠습니다. 그나마 오늘 다행스러운 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버텨줬다는 사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텨줬고요. 얘는 솔직히 저는 이제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틀린 건 정확히 말하죠. 고려아연의 주가 움직임은 제가 80%는 틀렸어요. 왜냐면은 저는 전고점 돌파 힘들다고 봤고요. 단기적으로도 재미 하나도 없을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큰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이었네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아니다. 그냥 이 주주총회 앞두고 시총이 올라간 거지. 이 시총이라는 건 되게 길게 꾸준하게 한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고려아연이 지금 시총 10위 밖에 15위, 20위에 있던 게 6위까지 왔어요. 그러면 고려아연의 시장 가치, 기업 가치가 정말 시총에 6위에 올라올 종목이냐 했을 때 그래서가 아니고 표대결 때문이잖아요. 표대결. 그럼 표대결이 끝나면 원위치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그 표대결 전까지의 상승 움직임이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컸다라는 거. 이렇게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결과는 틀렸잖아.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고려아연은 생각보다 너무 강했다. 그 다음 금융주들 KB금융, 신한지주를 비롯한 금융주들은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음선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참 웃겨. 그럼 얘네가 빠지는 이유의 분석은 뭐냐? 밸류업에 대한 지금 이제 신뢰도 하락이거든요. 밸류업이 뭔데? 이번 정부에서 진행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 진행을 해서 뭐 밸류업에 실제 어떤 효과가 나올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꼭 떨어져야 돼라는 의문은 들죠. 금융주 안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야 뭐 이번 정부가 근데 계엄 선포 때문에 지금 큰일 났다. 야당의 공세에 뭐 당연히 수세에 몰린 건 너무 당연한데 탄핵으로 갈지 어떻게 갈지 매일매일 뉴스가 이제 앞으로 한참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면 금융주는 그러면 밸류업 때문에 올랐으니까 이제 그럼 끝나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이런 거죠. 그러면 이 당이 정권을 잡으면 금융주는 좋은 거고 저 당이 정권을 잡으면 금융주는 안 좋은 건가? 밸류업의 기본은 뭐였나? 밸류가 낮았던, 가치가 낮았던 종목들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주주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했던 건데 그러면 당에 따라 또 달라지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참담합니다. 그냥 결론은. 원전 같은 경우는 다른 얘기예요. 왜냐면 원전은 정부 정책상 이 당은 원전을 밀 수 있고 이 당은 탈원전, 원전은 그만해야 돼라는 걸 서로 정책이 다를 수 있는데 금융주는 밸류업은 그럼 이 당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밸류를 지켜야 되고 이 당은 밸류가 없는 종목이 올라가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금융주는 그래도 지수를 좀 커버하는 종목군이었는데 결국은 올해 많이 올랐던 이유가 밸류업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그래서 이틀 동안 급락이 나온 건 현상이다. 이틀 동안 떨어진 건 현상이고 그 떨어지는 거를 보면서 저는 금융주를 좋아하지 않지만 근원적인 밸류업의 기본 사상이 뭔데 뭐 이런 좀 원초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고려아연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던 것들은 뭐 SK스퀘어랑 SK하이닉스 세트로 움직였고요. 두산과 두산밥캣 이런 종목들 세트로 움직였고요. 근데 뭐 오늘 지수가 막판에 빠지고 뭐 한 1% 빠지면서 사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잘 버텨서 그렇지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훨씬 적었고요. 하락 종목 중에는 인스토프트가 그나마 잘 움직였거든요. 그나마 잘 움직이다가 신작 실망감에 14% 하루 14%는 진짜 많이 빠진 건데 신작 실망감에 14% 빠졌고요. 그 다음 어제 카카오그룹주 올라간 것도 웃겨. 그러니까 어제 올라가고 오늘 떨어진 것도 웃기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주식시장에 보이지 않게 얼마나 정치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카카오가 어제 급등을 했거든요. 어제 제가 방송을 안 했지만 어제 급등을 한 이유가 카카오가 이번 정부에 억압을 받았기 때문이야. 즉 현상으로 카카오가 오른 건. 오늘은 또 다시금 빠졌어. 그럼 뭐 어느 정부가 올라가면 카카오는 올라가고 어느 정부가 집권을 하면 카카오는 내려가고 이런 것도 참 웃긴 거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대표적인 원전 사업 같은 정부 정책이 친원전으로 갈지 탈원전으로 갈지 정책은 있을 수 있는데 카카오는 성장 산업이고 플랫폼 사업인데 어느 당이 하면은 억압을 해야 되고 어느 당이 하면 더 살아나야 되고 이건 솔직히 만약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떨어져 있었던 거라면 그게 굉장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선진화가 되려면 뭐 상법 개정도 해야 되고 정치 선진화도 돼야 되고 기업의 오너 리스크를 제외시켜야 되는 오너들의 도덕성 이런 것도 필요하고가 그냥 여실히 며칠 만에 다 보이는 거죠. 정치민주화가 아직도 덜 돼 있기 때문에 계엄선포, 계엄해제 같은 이런 반복이 되면서 어젯밤, 그저께밤, 어젯밤, 오늘까지 이틀 동안 이런 혼란들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서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이 정부 빨리 끝나면 또 올라야 돼. 또는 밸류업 같은 금융주들은 이 정부 끝나면 떨어져야 돼. 이런 참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계속 주식시장에서 나오면서 그 와중에 또 고려아연은 시총 5위까지 올라가고 고려아연이 시총 5위 올라가는 게 뭔 만말입니까? 그러면 솔직히 이거 진짜 웃긴 말이지만 그냥 모든 그룹들 형제당 간에 다 난 일어나야 돼.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고려아연이 형제는 아니지만 동업자의 3세들이 지금 동업자의 2세 3세들이 이게 돼갖고 지금 지분 경쟁 붙어갖고 시총이 5위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공 하나가 더 붙어요 지금 이러다가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방법은 지분 경쟁밖에 없고 왜 자식들 많잖아요. 삼성그룹, 현대그룹 자식들 많잖아요. 자식들이 모두 다 지분 경쟁하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다 잘 먹고 잘 살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5년 주식 투자를 한 사람으로서 요 며칠 동안의 흐름은 되게 좀 속상하고 개탄스럽다. 주식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좀 더 벌려고 하는 공부를 하면 좀 될까? 이런 것들을 다 좀 실망감을 안게 만드는 여러 가지들이 막 이렇게 노출로 튀어나오면서 굉장히 힘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근데 저는 사실은 유튜브를 키면 이렇게 말을 하고 약간 화나는 말투지만 저는 또 약간 극티예요. 극티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유리하지? 어떻게 하면 주식시장에서 잘 버티지? 살아남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지 정도인데 이 유튜버라는 게 조금 다르게 저를 만드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20만의 구독자 그리고 하루에 평균 2, 3만의 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들의 지금 감정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 제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죠. 혼자 주식을 하면 저는 사실은 이렇게 흥분하진 않습니다. 근데 2, 3만 분의 구독자 중에 하루 구독하시는 분들 평균 2, 3만이 되니까 2, 3만 분이 볼 때 이분들은 어떤 느낌일까? 저는 25년을 했으니까 극티로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되는데 과연 보는 분들은 내가 그 정도의 뉘앙스로 했을 때 쟤 뭐지? 쟤는 왜 지금 이 장을 그렇게 말 못해? 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의 초보자의 마음으로 제가 돌아간다면 저도 너무 화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화가 난 거의 반은 진짜 화가 나는 거고 반은 여러분들의 감정이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정도보다 훨씬 더 큰 화를 낼 수 있어요. 도대체 한국 시장 뭐야 도대체. 내 친구 코인 한다는데 비트코인 사는 게 훨씬 낫지 미쳤다고 한국 주식을 해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계속 분석을 하고 바닥이 어딜지 바닥 지금 어떻게 될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떤 일이 있었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었지 이런 것들을 계속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번에도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뭐가 둘 중에 하나예요? 국회 탄핵 상정됐다가 부결될 수 있죠. 국민의힘에서 한 표도 이탈이 없으면 부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 시도됐을 때랑 그냥 똑같은 흐지부지로 끝날 수 있고 반대로 이탈표가 나와서 들어가면 헌재로 넘어가는 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시기처럼 가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계속 좀 주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주식 유튜버이기 때문에 약간은 주식에 빗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강력한 걸 원하시는 건 정치 유튜브를 보셔야 되고요. 그냥 주식에 어떤 반응을 미치는지에 대한 말씀만 드려도 참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요 정도. 그래서 오늘 금융주들이 정말 다 거의 다 막 박살이 많이 났고 뭐 방산주 뭐 해갖고 열었다 거의 빠진 업종들이에요. 여기까지. 거래대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에서 삼성전자가 1등 1% 올랐고 SK하이닉스가 2등 2% 올랐는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금융주가 여기 지금 3위에 올라 있어. KB금융이 10%가 떨어지면서 KB금융 10%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질 일인가 싶기도 하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10%씩 안 떨어진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자, 우리기술투자도 오늘 꽤나 많이 거의 한 20% 빠지다가 8% 빠졌고 루닛은 윗꼬리 만들었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8% 마감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요번 계엄 선포 전국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의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방산주와 제약바이오의 고점에 있는 애들이 중요한 포인트는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었고요. 카카오 어제는 급등하고 오늘은 급락하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뭐 정부에 따라서 카카오 같은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는 거야? 뭐 이런 내용들 신규 상장 종목인 실비아, 셀비온은 자기 몸통만큼 2,200억만큼 오늘 거래가 됐고요. 네이버는 카카오만큼의 변동성이 없어서 차라리 다행이다. 주식시장은 주식투자자는 너무나 변동성이 큰 종목은 좀 피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역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더 차트가 괜찮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탑30 보겠습니다. 탑30의 오리엔트 전공 이거는 뭐죠?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선 관련주, 정치인 관련주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에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텍도 역시 같은 관점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중에 동신건설도 그렇고 약간 정치 관련주들이 많이 속해 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정치가 주식시장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정치 때문에 계엄 때문에 주식시장이 막 폭락 나스닥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원래 간밤의 야간 선물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원래는 미증시에 연동하는데 그저께 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들이 몇 분인지 모르지만 저는 실시간으로 체크를 계속 했거든요. 계엄 나오고 해제 나오고 그 다음까지 이렇게 쭉 흐름을 봤을 때 장중에 마이너스 한 5% 4.5 마이너스 5까지 빠졌어요. 그거로 계산하면 하루에 100포인트 150포인트까지도 빠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다. 계엄은. 근데 그나마 해제가 돼서 시초가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양선으로 좀 나왔지만 오늘 음선 나온 거 역시 자라보고 또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게 며칠 계속 된다니까요. 조금만 분차트상 흔들려도 야씨 또 뭐 또 나오나 보다. 당연히 안 좋은 기억이죠. 그게 없어져야 돼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금융주가 빠지는 거, 카카오가 올랐다 빠지는 거, 이런 거 되게 웃긴 얘기고, 거기다가, 이재명 관련주도 막 상한가야. 이런 내용들. 지금 정치가 주식시장에 너무 깊게 들어와 버렸다. 이런 거는 정치 불확실성이 너무 확대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로서는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게 아니다. 고려아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총이 40조가 됐는데요. 얘가 정확히 지분 경쟁 붙기 전에 5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이 됐습니다. 즉, 10조짜리가 40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10조짜리가 40조. 우리나라 기업들이 시총을 높이고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다 부자가 되려면 형제끼리 지분 경쟁하면 된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왜 모든 그룹에 형제 없나요? 물론 고려아연은 형제가 아니고 동업자들의 2세 3세끼리 싸움이지만
다른 회사도 형제인한이 왜 없어요? 예전에 두산도 형제인한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그냥 모든 그룹들이 형제끼리 아주 지분 경쟁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농담을 하는 겁니다. 이스트 소프트는 최근에 AI 관련주로서 움직였다가 조정받고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들. 코오롱 티슈진, 3일제약 같은 개별 재료 제약 바이오주들, ISC 테크인 같은 프로텍 같은 반도체, TSE 같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요렇게 탑 30의 종목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은 씨가 오늘 편집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희 주식 투자 유튜버로서의 그 유튜브 방송을 한 3년 보신 분들은 오늘 좀 약간 톤이 높다 또는 내용이 약간 저렇게까지 말을 안 했었는데 라고 한다면 저도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지? 도대체 왜 그러지? 너무 서글펐습니다. 도대체 왜? 아니 경제를 살리려고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청군 군인이 국회 들어가면 경제가 살기는 어떻게 삽니까? 이 말이 되나요 진짜? 그래서 참 이게 한국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좀 참담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오늘은 좀 그랬는데 내일부터는 좀 더 차분한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그때 금투세 폐지 때도 저는 어느 당도 아닌데 금투세는 주식시장이 안 좋아요라고 말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어느 당의 얘기가 아니고 뭐 대통령이 밉다 좋다가 아니고 그 행위들 도대체 총등 계엄군이 국회에 가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지? 주식시장을 공부시키고 같이 연구하는 한 사람의 주식 투자자로서 주식 투자자에는 이거보다 나쁜 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지? 도대체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만들려고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했고 내일부터는 좀 더 냉정하게 주식시장만 좀 더 바라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까지 이 거래일의 흐름은 그게 굉장히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도 생각보다 급락은 아니지만 장중 나스닥과 상관없이 코스피 200 야간 선물지수 마이너스 4% 5% 빠지는 것보다는 반영은 덜 돼서 다행이지만 그건 뭐 당연히 계엄 해제가 됐으니까 당연한 거고 도대체 왜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왜 힘들게 해 나를? 뭐 이런 저를 힘들게 하는 정치인들이 제일 싫은데 도대체 왜 나를 힘들게 하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감하려고 좀 더 해봤습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은 서울 강연입니다. 서울 강연 아마 다 연락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미 마감이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유튜브에서 오픈하자마자 그날 밤에 마감을 시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이 공부하는 커뮤니티에 미리 먼저 좀 접수를 받고 또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바로 마감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혹시나 나는 지방 사는데 일찍 안 하는데 못 가. 지방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밸런스 데이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다음 주 토요일 날 서울을 제외한 5대 도시에서 서울을 제외한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서울을 제외한 4개 도시에서 강연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몰랐는데 몰랐으면 사실 이미 기회를 놓치신 거죠. 왜냐면 1회, 2회 이미 2번은 했어요. 10월, 11월. 하지만 1회, 2회, 10월, 11월의 기회는 놓쳤지만 나는 3회의 기회, 세 번째 기회 12월 달은 놓치기 싫어. 오늘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방강연회,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일시는 모두 다 똑같이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일시, 그리고 시간, 그리고 장소까지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안내 문자, 안내 전화가 갈 겁니다. 오늘은 배고프다 노래는 생략하겠습니다.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장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엔 수심도 많다. 수심이 많으시죠? 다 희망으로 바뀌었어. 우리네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라고 가사가 2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하늘의 잔별처럼 우리네 가슴엔 수심도 많다. 근데 또 하나의 가사가 우리네 가슴엔 희망도 많다. 수심을 희망으로 바꾸는 2024년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성공투자 화이팅!